전 세계적으로 죄악의 도시로 알려진 라스베이거스는 화려함과 사치로 대표되는 성인들의 놀이터로 명성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반짝이는 넌 불빛 이면에는 마피아의 영향과 깊은 사회적 불평등에 의해 형성된 숨겨진 현실이 존재합니다. 오늘 독수리 날기와 함께 이 화려함을 넘어선 라스베이거스의 숨겨진 진실을 탐구해 보세요. 이 상징적인 도시의 잘 알려지지 않은 모습을 밝혀봅시다. 사막의 신기루, 자연의 논리를 거스른 도시. 라스베이거스, 애칭으로 베가스라고 불리는 이 도시는 모든 논리를 거스르는 도시처럼 보입니다. 네바다주의 건조한 사막 한가운데서 산맥과 뜨거운 여름 더위로 유명한 척박한 환경 속에서 성장했습니다. 이런 척박한 환경 속에서 어떻게 번영하는 대도시가 생겨날 수 있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스베이거스는 사치, 호화, 그리고 억제되지 않은 에너지의 상징으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라스베이거스를 떠올리면 화려한 조명, 거대한 카지노, 밤새 열리는 파티,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 그리고 끊임없는 활기를 떠올립니다. 이 도시는 적당함에 만족하지 말고 모두 다 가져라 라고 외치는 듯합니다.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카지노가 있습니다. 밝게 빛나는 도박의 궁전으로 한순간에 재산이 얻어지기도 하고 잃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라스베이거스는 단순히 도박 이상의 것을 제공합니다. 이곳은 또한 엔터테인먼트, 예술, 첨단 혁신의 중심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라스베이거스의 변혁은 1931년 네바다 주가 도박을 합법화했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이 대담한 결정은 라스베이거스가 급격히 성장하는 기초를 마련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조직 범죄 인물들이 자금을 투자하고 전설적인 카지노를 건설하면서 도시의 개발은 가속화되었습니다. 이 음흉하지만 매혹적인 역사는 라스베이거스의 독특한 매력을 부여하고 그 규모를 더욱 키웠습니다. 오늘날 라스베이거스는 단순한 도박꾼의 천국, 그 이상으로 발전했습니다. 변화하는 시대에 적응하는 역동적인 도시로 자리 잡았습니다. 예를 들어 소비자 전자제품 박람회 CES가 열릴 때는 룰렛 휠에서 로봇 혁신, 최첨단 기술, 미래형 기기로 초점이 전환됩니다. 잠들지 않는 이 도시는 끊임없이 자신을 재창조하며 단순히 사치의 장소뿐만 아니라 진보와 창의성의 중심지임을 증명합니다. 라스베이거스의 상징적인 지위는 할리우드에서도 자주 사용되며 사랑받는 배경이 되었습니다. 오션스 11, 다이아몬드는 영원히 와 같은 블록버스터 영화와 TV 시리즈는 이 도시의 화려한 외관을 영원히 남겼습니다. 도시의 활기찬 분위기와 독특한 특성은 영화적 배경으로 완벽합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가상의 범죄가 전 세계 관객들에게 즐거움을 주었지만 실제 범죄는 도시 초기 역사의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조직 범죄는 라스베이거스의 초창기 경제와 문화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라스베이거스는 기회의 도시,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사치의 도시로 이미지를 탈바꿈했습니다. 고위험의 위험 지역에서 꿈이 이루어지고 환상이 실현되는 도시로 변신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도시를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은 우리의 열정을 불태우고 더 흥미로운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응원에 감사드리며 독수리 날기에서 사랑을 보냅니다. 상징적인 라스베이거스 대로 거리 속의 세계. 라스베이거스의 영혼은 단연코 전설적인 라스베이거스대로 일명 더 스트립 더 스트립입니다. 약 4마일에 걸쳐 펼쳐진 이 상징적인 거리는 전 세계를 한 번의 산책으로 느낄 수 있는 축소판 여행을 제공합니다. 단순히 호텔과 카지노의 집합이 아닌 멀리 떨어진 땅으로 여러분을 데려가는 특별한 경험을 선사합니다. 이집트를 꿈꾸나요? 룩소르 럭서는
거대한 피라미드와 웅장한 스핑크스를 갖춘 채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파리의 로맨스를 느끼고 싶나요? 복제된 에펠탑과 개선문 옆을 산책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베네치아 곤돌라를 타보고 싶다면 베네치안에서 운하와 노래를 부르는 곤돌리에를 만날 수 있습니다. 비록 복제품이 완벽하게 진짜 같지는 않지만 라스베이거스 특유의 기발한 매력을 풍깁니다. 세계적인 랜드마크에 대한 건축적 오마주를 넘어 스트립은 다양한 경험을 제공합니다. 각 호텔과 카지노는 독특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벨라기오의 매혹적인 분수쇼는 우아함을, 코스모폴리탄은 미래지향적인 분위기를 자랑합니다. 이곳에서는 사치와 접근성이 공존하여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놀이터를 제공합니다. 밤이 되면 스트립은 반짝이는 환상세계로 변신합니다. 넌 불빛이 하늘을 수놓으며 마치 영원한 축제를 연상케 하는 색채와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태양의 서커스 실크 두 소레일의 숨막히는 공연부터 셀린 디온, 엘튼 존, 레이디 가가와 같은 스타들의 콘서트까지 이곳의 엔터테인먼트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화려합니다. 스트립의 모든 코너는 특별한 무언가를 약속합니다. 고급 요리를 즐기거나 대담한 도박에 참여하거나 그저 전기 같은 분위기를 만끽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시간이 멈춘 세계, 카지노의 비밀. 라스베이거스 카지노에 들어가면 특이한 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혹은 전혀 알아차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카지노에는 시계와 창문이 눈에 띄게 없습니다. 이는 외부 세계를 잊게 만드는 의도적인 디자인입니다. 이러한 교묘한 전술은 단순한 미학적 선택이 아닙니다. 시간의 흔적을 없애면 방문객은 흥분의 버블 속에 빠져 시간의 흐름을 잊게 됩니다. 무료 음료와 화려한 환경은 방문객의 집중력을 게임에만 머물게 만듭니다. 결과적으로 시간은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많은 방문객들이 한두 시간만 머물 생각으로 들어왔다가 아침 햇살이 떠오르는 것을 보고 놀라게 됩니다. 이러한 시간 초월적 매력은 라스베이거스 카지노 경험의 마법이자 교묘한 전략의 일부입니다. 복권 없는 세계, 네바다의 전략적 도박 독점. 네바다는 도박으로 번영하지만 복권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을 취합니다. 놀랍게도 복권은 금지되어 있는데 이는 주 경제와 정체성을 대표하는 카지노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계산된 결정입니다. 네바다의 카지노는 단순히 도박을 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이곳은 고급 숙박, 미식 요리, 세계적 수준의 엔터테인먼트를 포함한 몰입형 경험을 제공합니다. 복권을 금지함으로써 네바다는 도박 자금이 화려한 카지노 안에서 머물도록 보장하며 매년 수백만 명의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독특한 매력을 유지합니다. 이 정책은 네바다가 세계 도박의 수도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복권과 달리 네바다의 카지노 경험은 위험, 보상, 그리고 사치가 조화를 이루며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함을 제공합니다. 화려함 뒤에 숨겨진 터널과 어두운 역사. 부유층과 유명 인사들의 놀이터로 알려지기 전 라스베이거스는 한적한 사막의 휴게소였습니다. 19세기 후반 이곳은 미국 서부의 험난한 지형을 가로지르는 지친 여행자들에게 쉼터 역할을 했습니다. 1905년 철도역 건설로 라스베이거스는 중요한 교통허브로 변모했습니다. 하지만 1930년대에 이르러 본격적인 도시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네바다의 도박, 합법화와 관대한 문화를 수용한 결정은 흥미와 탈출을 추구하는 이들에게 안식처를 제공하며 도시의 발전을 촉진했습니다. 1930년대 후버댐 건설은 도시 발전에 필수적인 물과 전기를 제공하며 도시화를 가속화했습니다. 이 시기 마피아는 도시의 잠재력을 활용하려는 기회를 포착하여 성장하는 카지노 산업에 막대한 투자를 했습니다.
이는 라스베이거스의 정체성을 형성한 어두운 역사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화려한 외관 아래에는 또 다른 숨겨진 층이 있습니다. 원래 홍수 조절을 위해 건설된 지하 터널 네트워크는 오늘날 노숙자와 잊혀진 이야기들이 모여있는 그림자 세계가 되었습니다. 이는 도시의 이중성을 상기시키는 단적인 예입니다. 마피아, 네온빛 뒤에 드리운 그림자. 라스베이거스의 반짝이는 성공은 조직 범죄와 깊이 얽힌 어두운 과거에 많은 빚을 지고 있습니다. 도시의 초기 시절, 라스베이거스는 마피아의 놀이터였으며 시카고, 뉴욕, 클리블랜드의 범죄 조직들이 사막을 돈 세탁과 제국 확장의 중심지로 탈바꿈시켰습니다. 이 시대의 가장 악명 높은 인물 중 하나는 벤자민 벅시 시겔, 벅시시 시글입니다. 시겔은 라스베이거스의 잠재력을 간파한 선구적인 갱스터로 1946년 플라밍고 호텔 오픈을 주도했습니다. 초기에는 재정적으로 실패했지만 이는 라스베이거스를 사치의 중심지로 변화시키는 기초를 놓았습니다. 1947년 시겔이 암살되며 그의 꿈은 끝났지만 이는 다른 마피아 가족들이 도시에 막대한 투자를 하게 만들어 라스베이거스를 도박 제국으로 성장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성공 뒤에는 뇌물과 특혜를 대가로 불법 활동에 눈 감아준 정치적 동맹 네트워크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의 음모와 배신, 은밀한 거래는 대부 쥐와 같은 상징적인 영화들에서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케네디와 시나트라 예상 밖의 동맹. 마피아의 영향력은 카지노를 넘어 정치와 엔터테인먼트까지 확장되었습니다. 1960년 대선 당시 마피아 가족들이 존 F. 케네디 JFK 선거를 지원하며 자신들의 사업 보호를 약속받았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이 라스베이거스의 큰 이해관계를 가진 강력한 조직, 보스 샘 지앙카나였습니다. 여기에 더해 JFK와 마피아 인물 모두와 친분이 있던 프랭크 시나트라의 존재는 이 연결고리에 대한 의혹을 더욱 부채질했습니다. 그러나 이 관계는 JFK의 동생 로버트 오이 케네디, OAK가 법무장관으로 임명되며 악화되었습니다. RFK는 라스베이거스의 마피아 운영 카지노를 겨냥한 조직 범죄 단속을 시작했고 마피아는 자신들이 배신당했다고 느꼈습니다. 이로 인해 JFK 암살에 마피아가 연루되었을 가능성에 대한 음모론이 제기되었지만 이를 뒷받침할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이야기는 여전히 대중의 상상력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오늘날 라스베이거스는 더 이상 마피아의 통제 아래 있지 않습니다. 대기업들이 스트립을 지배하고 있지만 마피아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속삭임이 여전히 들립니다. 그들은 단지 그림자로 물러났을 뿐입니다. 황금 규칙은 모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부로 세워진 도시에는 언제나 표면 아래 불평등이 존재하며 라스베이거스도 예외는 아닙니다. 스트립의 화려함 뒤에는 도시를 운영하는 수천 명의 근로자, 운전기사, 요리사, 경비원, 청소부들이 있지만 이들은 종종 생계를 꾸려가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번영의 꿈을 쫓아 라스베이거스에 도착한 많은 사람들이 저임금 직업과 높은 생활비의 악순환에 갇힙니다. 일부는 도박이나 중독으로 인해 재정적 파멸에 빠지기도 합니다. 한편 카지노를 운영하는 대기업들은 번창하고 있지만 산업을 유지하는 근로자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미미합니다. 이 불평등은 라스베이거스의 화려한 외관 아래 숨겨진 또 하나의 진실입니다. 지하의 삶, 라스베이거스의 숨겨진 터널. 라스베이거스의 밝은 불빛과 북적이는 거리 아래에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숨겨진 세계가 존재합니다. 도시 아래 수 마일에 걸쳐 뻗어있는 광범위한 배수터널 네트워크는 원래 사막의 급류로부터 도시를 보호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그러나 수년간
이 어둡고 습한 통로는 사회의 가장자리에 내몰린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 비자발적인 피난처가 되었습니다. 터널에 사는 사람들에게 이는 편리함에서 비롯된 선택이 아니라 절박함에서 비롯된 선택입니다. 이곳에 사는 많은 이들은 꿈을 쫓아 라스베이거스에 왔다가 막대한 빚, 실직 또는 중독과 같은 이유로 삶이 무너져 내린 사람들입니다. 지상에서의 모든 문이 닫힐 때 터널은 마지막이자 음울한 피난처가 됩니다. 왜 지하에서 살까? 터널에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종종 잘못된 꿈에서 시작됩니다. 많은 이들이 기회를 찾아 라스베이거스에 왔다가 불안정한 일자리와 증가하는 빚, 그리고 퇴거 문제에 직면합니다. 일부는 도박 중독에 빠져 모든 것을 잃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존 존이라는 67세의 스트립 소매업 근로자는 꾸준한 직업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생활비 때문에 터널에 거주해야 합니다. 그에게는 생존을 위한 선택입니다. 월세를 지불하면 음식과 기타 필수품에 쓸 돈이 거의 남지 않기 때문입니다. 터널 생활의 가혹한 현실. 라스베이거스 지하 터널에서의 삶은 지상 세계의 화려함과 극명히 대조됩니다. 기본적인 필수품도 없는 상태에서 거주자들은 결핍과 위험으로 정의되는 고된 삶을 살아갑니다. 전기를 사용할 수 없어 어두운 공간을 밝힐 수 없고 신선한 공기를 공급할 적절한 환기시설도 없으며 위생을 유지할 수 있는 시설도 없습니다. 쥐, 바퀴벌레와 같은 해충은 인간 거주자들과 공간을 공유하며 자유롭게 돌아다닙니다. 터널 내부의 공기는 곰팡이, 고인물, 그리고 인간의 배설물 냄새가 섞여 있어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악취가 납니다. 이곳에서 살아남기 위해 거주자들은 창의성과 회복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낡은 매트리스는 침대로, 판지 상자는 임시가구로, 버려진 물건들은 최소한의 편안함을 위해 재활용됩니다. 더 나은 날들의 추억인 사진, 편지, 소지품 등은 잃어버린 삶과의 연약한 연결, 고리가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터널은 여전히 위험으로 가득합니다. 가장 큰 위협은 홍수입니다. 비가 내리면 배수 시스템이 급격히 물로 가득 차 터널이 치명적인 물길로 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갑작스러운 홍수로 인해 모든 것을 잃거나 목숨을 잃었습니다. 또한 질병, 영양실조, 사고의 지속적인 위험은 지하 생활의 고통을 더욱 가중시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도 공동체 의식이 싹틉니다. 거주자들은 자원을 나누고 비공식적인 지원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서로를 돌봅니다. 이러한 유대는 연약하지만 비인간적인 환경 속에서 인간미의 희미한 빛을 제공합니다. 터널 생활의 가혹한 현실. 지상에서는 라스베이거스가 반짝이는 카지노, 호화로운 호텔, 활기찬 야간 생활로 수백만 관광객을 매혹합니다. 하지만 노숙자들에게 이 도시는 더 큰 소외를 초래하는 법을 시행하며 불평등이 단순히 용인되는 것이 아니라 제도화되는 환경을 만듭니다. 라스베이거스 스트립과 같은 관광지 중심지에서는 노숙자를 겨냥한 엄격한 규제가 시행됩니다. 노숙자가 오랜 시간 앉아 있거나 서 있는 것, 공공장소에서 잠을 자는 것, 또는 소지품을 담은 카트를 밀고 다니는 것이 불법입니다. 이러한 규제를 위반하면 무거운 벌금이나 투옥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이는 빈곤과 배제의 악순환을 더욱 심화시킵니다. 활동가들과 비영리 단체들은 이러한 법이 공공질서를 유지하는 것보다 관광객들에게 도시의 깔끔한 이미지를 유지하려는 의도가 더 크다고 주장합니다. 생존을 위한 기본 행위를 범죄화함으로써 이 법은 노숙자들을 더 깊은 그림자로 밀어넣어 매년 라스베이거스를 방문하는 수백만 명의 관광객들에게 불평등의 가시적인 흔적을 숨깁니다. 이 격차는 뚜렷합니다. 관광객들은 호화로운 경험을 즐기고 수십억 달러를 벌어들이는 기업들은 번영을 누리는 반면 도시의 가장 취약한 주민들은 체계적으로 배제됩니다.
라스베이거스의 화려한 외관은 서비스 업종 종사자들과 소외된 사람들의 희생 위에 세워져 있으며 이들 대부분은 도시의 높은 생활비를 감당하기 위해 고군분투합니다. 이와 같은 대조는 불편한 현실을 드러냅니다. 라스베이거스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꿈의 도시이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생존의 도시입니다. 넌 불빛과 사치 뒤에는 점점 커져가는 불평등의 흐름이 존재하며 이는 기회의 도시가 과연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지 의문을 제기합니다. 라스베이거스는 꿈과 모순의 도시로 사치와 어려움이 공존합니다. 그 역사는 밝은 불빛만큼이나 매혹적이며 야망, 권력, 회복력에 대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앞으로의 여행에서 매혹적인 목적지를 탐험하고 세상을 형성하는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알림 버튼을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여행에서 다시 만나길 기대합니다.